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처음 쓴 문장이 처음 선 자가 뒤돌아 끝을 본다라는 문장으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기존에 윤회에 관련된 작업들을 했었고 그 윤회의 중간에 있는 죽음이 곧 경계에서 나의 선택을 자연의 순환의 관점에서 어떻게 작업으로 풀어볼까에 대한 고민이 이번 전시의 주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작품의 제목이 극점을 지나 경계에 서서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 메인으로 내려고 하는 작품은 죽음을 다루는 인공물인 종묘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목, 어떤 경계 이상에 자라는 구상나무의 죽음에 관련된 나무 작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작업에 연결돼서 나이테를 그리려고 해요. 나이테가 사실은 자연의 어떤 현상을 기록하는 역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이테와 물의 공간을 통해서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물의 테마로 오는 작업품이 있고 자연물의 테마로 오는 작업품인데, 그 인공물인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대상들에 대한 처음에는 그런 관심들이었죠. 왜냐면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 멋있다, 다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거에 어떤 행위가 생기는데, 그게 자연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공물인 경우에는 한두 번 가면 다 봤네, 봤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불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공간이나 어떤 죽음의 공간이나 이유가 있는, 그게 꼭 이미지적으로 되게 멋있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공간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던 게 불상인데, 그러면서 죽음을 다뤄야 된다. 저는 그 전생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택의 지점이라는 게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전의 생을 기억하면서 옳은 선택을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 될까? 왜냐면 그게 그 시대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전을 바탕으로 뭔가 조금 더 편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결정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옳은 선택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지만 그런 시작과 끝의 그런 개념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죽고 이제 다시 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선상에는 죽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상에서 나의 시작을 볼 건지 나의 끝을 볼 건지는 자기 선택인 거고, 그 공간을 다루는, 그래서 그 공간을 인위적으로 다룬 공간의 대표적인 공간을 그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자연관에 대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걸 상징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 있을까라고 다시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제 옆에 있었던 공간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일부러 가서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번 개인전의 주된 내용을 담는 제일 중요한 작품으로 종묘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자연을 그릴 때 물의 공간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는데, 그 물은 제가 설정한 게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얇고 넓은 바다거든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돌인 무생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정된 어떤 순간들을 보지만 결국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풍화되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과 같이 연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 바다를 그리는 이유는, 사실은 얇고 넓은 바다를 봤을 때 누구나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되게 아름답다 라고 하지만,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 그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서운
두렵고 무서운 자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물의 공간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전통 한국화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전통 한국화의 채색 방식을 가지고 다루는 재료가 분체나 아니면 봉체나 그런 석체에 관련된 재료가 아니라 제가 특별히 사용하게 된 음분이라고 하는, 근데 그 음분이 자연 염료가 아니라 공업용 음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머금고 다시 뿜어내는 현상들이 화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분 자체가 농담 변화가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갈아내는 과정이 이제 같이 붙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생의 과정이나 어떤 부분들이 반복 순환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화면에 담는 이제 과정이랑 같이 붙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워내고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화면을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나의 욕심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결국 지워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공간들이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게 보였을 때도 제가 그 다음에 그릴 때 거의 똑같이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고, 어느 지점에서 얘랑 화면이 주는 어떤 아웃풋이랑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촌스럽게 떨어지는구나,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림을 이제 샌딩하는 과정들을 더 반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가 한 번, 두 번 오고 할 때랑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오고 할 때는 그 이야기의 깊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레이어가 쌓이는 것들이 이 화면 안에 보이기도 하고. 구상나무나 아니면 제가 어떤 자연의 이미지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실루엣의 외부적인 모양에 되게 매료돼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대상을 관찰을 하다 보면 사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구상나무라는 거를 이번 죽음의 주제로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소재로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경계 위에 사는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거기를 가서 현장을 지날 때까지도 그 구상나무가 죽어있는 고사목이라고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었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겠다의 작업의 프로세스 안에서만 바라봤다가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제가 지나온 공간이 하얀 백골의 무덤을 지나왔던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안함을 이번 작업의 어떤 결과로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의문이라는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언어에 관련된 단어로 이미 표기되어 있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차용한 게 하늘과 바다는 구분이 없다, 그 문장의 뜻은 순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형상의 존재의 모양이 다른 거지 본질적인 갖고 있는 순환의 개념 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죽음을 다룰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시작점이 어딘가에 대한 거예요. 그 선택은 죽음으로 볼 수도 있고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물에 이전 다른 작업인 죽어도 죽지 못하는 애 고사목이 살고 있는 그 고사목이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공간, 유한의 공간이 물에 비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하늘의 구름과 바다의 물과 그 사이를 순환하는 빗물을 통해서 이번 전시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문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터무니 없다라는 문장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터무니 없다라고 하는 거는 터의 무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속해서 살아가는 흐름, 그 사람의 흔적, 이런 것들이 없는 유목민의 삶을 얘기하는 어떤 문장인데,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그 땅에 투영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런 욕심들이
결국은 자연에 반응을 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환의 관점에서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대상으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터 무늬를 물에 새겼다. 그 순간은 존재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유산이 될 뿐이지 전체에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터 무늬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116이랑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제 화면 안에 있는 어떤 작업의 내용을 가지고만 작업을 했었는데 점점 공간 안에서 나의 작업이 어떻게 보여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고민의 제일 첫 번째 제일 괜찮은 결과였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채워진 텅 빈 공간이라는 개인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의 공간을 찾아가면서 자연을 탐색하던 제가 인공물인 구조 안에서의 나의 그 탐색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맞붙어 가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벽에서 벗어나서 공간 안에서 설치의 개념들이 확장되는 느낌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 작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관람자들한테 더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주도로 다시 입도해서 자연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직접 겪고 느끼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정한 하나의 공간, 내가 선택한 하나의 공간을 굉장히 자주 가서 보고 계절마다 가서 보고 그 시간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 모든 종합한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 옮기는 게 이전의 작업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10년의 기간 동안 이 공간, 제 주변의 공간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는 작업 다음으로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순환의 본질을 내가 화면에서 작가의 역량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지금 담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개인전을 한두 번 더 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연에 천착하고 있지? 근데 그게 실제로 실경을 재현하는 거를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는 만들려고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나의 궁금증 뭐였지라고 생각을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이번 개인전을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나는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연유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 그게 실질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간의 마음 안의 자연들이 어떻게 역으로 실제 우리가 사는 삶에 표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항상 하나의 문장을 앞선에 두고 고민을 하는데 그 문장이 타인에게는 마중물, 나에게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순환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연을 자연만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설정을 했고 작가 개인적으로 본초 자우선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기준이 되는 어떤 단어잖아요. 제 작업이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과거에 대한 어떤 실책, 과거에 대한 선택, 과거에 대한 성취들이 지금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최선을 다했던 거고 제가 어떤 거를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미래만 바라보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지금 시간대에 제가 설정한 시간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되길 바라고요.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길 바라는 게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